그 만약에라는 노래를 이제 불렀는데 막 서방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난리 났어 너. 그래서 아니 뭐가 난리가 나. 만약에 지금 야 100만 넘은 데도 있어. 그래서 그가 부르면 원곡이다. 뭔가 새로운 거에 또 한번 도전을 해야 되겠다. 더 나이 먹으면 그것도 못할 것 같아서 도전했어. 그것도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네, 승기 씨가 피처링 한번 하면 되겠네요. 언제든지 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 네. 약속 꼭 지켜야 네. 돼. 슬기로운 음악 새벽과 제작자로서도 활동을 또 하셨잖아요. 잠깐 했어요, 잠깐. 예, 예. 근데 신촌 뮤직이 아. 예. 동화 기획만 주로 알려졌는데 사실 신촌 뮤직도 은근히 그럼요. 많더라고요. 많았죠. 뭐 승철이도 사실 맨 처음 솔로 데뷔는 그 장공 사장하고 같이 다 한 거고. 패닉도 와 엄청. 패닉도 데뷔 앨범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적이 쓴 곡 중에 네. 그래라는 노래를 나한테 어. 성원 형이 들려줘서 야 얘들이 부르기엔 너무 무거워. 네가 불러보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노래를 내가. 솔로 앨범에 예. 이거 또 완전 비화인데. 그러니까요. 그런 거 여러 개 있어. 오늘 다 털을 수가 없어갖고. 또 모셔야겠네. 네. 아니 박효신 씨랑 또 박하엽이 씨는 고등학생 때부터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 첫인상이 좀 되게 강렬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화요비는 고등학생 때 이제 스튜디오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하는 걸 들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피아노도 너무 잘 치고. 근데 화요비가 저음이 좀 약해. 그래서 내가 그때 호흡하는 거, 저음 쪽에 발성하는 거를 좀 가르치려고 화요비는 몇 번 스튜디오에서 내가 야 화요비 들어와봐. 몇 번 했죠. 화요비는. 효신이는 그러고 녹음 시작하면 들어가서 애들이 전주 딱 이거부터 시작하니까. 효신이는 프로듀서들이 전부 애드립 줄이는 게 제일 큰 일이야. 녹음할 때. 와. 효신이도 나는 맨 처음에 얘 먹는 소리를 조금 빼서 내보냅시다. 발성이 지금 너무 먹는 소리가 강하니까 내는 쪽으로 바꿔서 만들어서 내보냅시다 그랬는데 우리 장고홍 사장님이 어이 이 사람아 얘는 지금이 최고야. 두 말도 못하고 네. 근데 그게 나오자마자 바로 성공했어. 그러니까요. 근데 효신이가 난 대단한 게 결국 지 스스로 그 먹는 소리를 다 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저 녀석 참 정말 대단한 놈이다. 그걸 혼자서 지가 가진 톤을 바꾼다는 건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아이 저놈 참. 박효신 씨랑은 또 같이도 하셨잖아요. 예전에 태국화 트리뷰트의 그것만이 내 세상에를 무대. 두 분이 같이 네. 참여를 하신 건데 그 진짜 천둥호랑이가 서로. 붉은 청룡이 같이 맞아요. 바꾸는 이렇게. 아유, 네. 우리는 녹음실에서 이제 내가 부를 부분 부르고 효신은 알아서 해. 그거지 일절 얘기 안 했어요. 각자 하는 거 네.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지 스타일이 있으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면 걔가 또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또 레전드 무대가 탄생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효신이가 가장 잘하고 네. 효신이답게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예전부터 좀 신문물에 밝으시지 않으셨어요? 항상? 80년대, 90년대에 이제 그 인터넷 방송국을 그러니까. 했었으니까 내가 방송국 이름이 뭐였어요? 그 위먹스. 위먹스. 그때가 이제 초기 모뎀에서 천리안 하이텔로 넘어가는 네. 그때 인터넷 방송을 하신 거예요? 하이텔이 막 등장했을 네. 때 와, 그 90년대 초반에 하신 거네. 94년? 네, 그러니까요. 일찍 시작했지. 일찍 시작해서 한 진짜 일찍 하셨- 4년 버텼는데 맨 처음에 이제 장비 그때는 그래픽 보드 하나가 싼 게 한 300만 원 할 때니까 거기다 카메라 소니 또 네. 카메라 사야 슈퍼 VHS 시절이니까. 그렇지. 예.
그냥 거기에만 그때 돈으로 한 2, 3천만 원 또 휙 들어가더라고 장비에. 그리고 뭐 그거 유지하면서 또 편집하고 할 친구들이 있어야 되니까 월급 줘야 되고. 한 잠깐 매덕 깨먹었지. 지금도 그래서 내 저 인터넷 아이디가 다 위먹스야. 그 위를 계속 그 가져가시네요. 네. 네. 그 위 뮤직에 X를 붙인 거야. 그래서 위먹스야. 무한대 X로. 그때 뭐 배우신 걸로 지금 유튜브에 잘 써먹고 계신 거네. 그렇죠. 내가 이제 유튜브를 사실 맨 처음엔 그냥 저장소로 쓰려고. 내가 방송했던 거라든지 라이브 했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모아두는 장소로 활용하려고 사실은 오픈을 해놨었는데 가면서 그 만약에라는 노래를 이제 그 복면가왕에서 네. 부르고 나서 스페이스 공감에서 네, 이제 다시 불렀는데 거기에서는 미방송이었어요. 방송에는 미방송이고 이 친구들이 이제 앵콜곡이니까 아깝다고 자기들이 이제 유튜브에 올린 거죠. 엄청 대박을. 발이 되면서 막 서방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봤어? 그래서 뭘 봐? 야 너 지금 페이스북에 난리 났어 너. 그래서 아니 뭐가 난리가 나? 만약에 지금 야 100만 넘은 데도 있어. 그래서 뭐가 100만이 넘었다는 거야? 아 조회수 100만 넘었다니까. 그래서 진짜 가서 보니까 이게 맞아요. 터져 있더라고. 맞아요. 저도 그렇게 뵀어요. 네. 영상으로.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죠. 저도 깜짝 놀라고 그때 이제 아들 녀석이 아빠 이제 젊은 친구들 노래를 불러. 지금 이 만약에 같은 노래에 환호해주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이야. 이 사람들을 아빠 손님으로 만들면 콘서트가 바뀌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젊은 친구들 노래를 리메이크 시작한. 타고난 프로듀서의 감각. 그러니까요. 모니터를 너무 이 녀석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가 가진 어떤 가치나 능력에 비해서는 조금 좀 평가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내가 그게 안타까워. 그래서 내가 아빠를 도울 수밖에 없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조금 좀 인식을 좀 바꿔주고 싶어서 지가 아빠를 도울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좀 속으로는 뭉클하죠. 멋진 아드님. 그러면 이 아드님이 또 선곡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선곡의 기준이 혹시 있나요? 아드님이? 근데 이제 그 친구 기준보다는 제가 이제 제 기준은 내가 잘 부를 수 있는가. 나에게 공부가 되는 부분이 있는가. 세 번째는 과연 좋아해 줄 수 있을까? 그 세 가지가 내 관점이고 그 범위 안에서 네가 초이스해라. 그렇게 맺겠죠. 댓글이 그가 부르면 원곡이다. 또 이런 댓글이 많아요. 정말. 사실 이제 제가 고집하는 건 원테이크예요. 원테이크라 한 번에 시작부터 끝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못 낸다. 근데 하다 보니까 그게 원칙이 돼갖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원칙이 된 거예요. 백몇십 곡을 다 그렇게 불렀으니까. 그 여태까지 불러주셨던 노래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노래가 뭘까요? 요즘 지나오다도 어려웠어요. 지나오다. 지나오다도 어려웠고 야생화도 어려웠고. 근데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수 거. 워낙 높아. 뒤까지 올라가는데 아휴 얘들 왜 이렇게 높아. 어떻게든 제가 근데 또 불러야 되니까. 네. 한 큐에 이것도. 네. 정말. 혹시 유튜브를 하시면서 댓글들도 이렇게 좀 잘 보시는 편이세요? 항상 봐요. 거기에 저 댓글들도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됐어요. 알고 계시나요? 예. 보면은 여기 부장님이랑 노래방 갔는데 이 정도면 내가 가자고 하고 싶다. 2차, 3차 다 따라갈 수 있다. 7차까지 가겠다. 그런 거. 또 노래 한 곡이 80부작 대하 드라마 같은 느낌이다. 형님 노래 들으니 없던 전 여친이 생각납니다. 뭐 이런 댓글들을 보면은 어떠신 것 같아요? 뭐 고맙죠. 늘 고맙게 생각해요. 그 글 남겨주는 자체가 관심의 표명이고
호감의 표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끔 보면 이제 이건 좀 안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 부분들도 다 들어봤다라는 얘기니까 다 고마운 분들이죠. 나한테는. 그러면은 이제 커버곡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원곡자 후배 친구분들에게 연락이 오셨던 적은 있나요? 네, 가끔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와서 댓글도 남겨주고. 그래서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오, 너무 좋다. 그래서 이혁이도 그렇게 해서 내 콘서트 때 야 혁아 너 게스트 좀 와라. 우와. 게스트로도 부르고 가끔 불러서 야 저녁이나 먹자 그러고 저녁도 같이 먹고 뭐 그런 친구들 몇 명 있어요. 그럼 반대로 제 거를 커버해 주세요 하는 후배분들도 계셨나요? 후배들은 없고 매니저들, 제작자들이 그런 친구들이 가끔 전화가 와요. 그렇다고 무조건 해줄 수도 그렇죠, 없고. 없죠. 그래서 잘 맞아야 되니까 또. 네. 야 일단 형이 들어볼게. 까지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잘 부르게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근데 미안하다 이해해줘라. 근데 보면은 음악 오래 하신 분들 이 사실 그 갖춰진 무대, 그러니까 이런 딱 완벽한 환경이 아니면은 쉽게 말해서 의전을 좀 따시신단 말이죠. 근데 선생님은 참 그런 거 없이 되게 편하게 유튜브에 바로 딱 연착륙을 하신 케이스인데 아무 소리 없으셨어요?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썼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는 무대가 굉장히 열악했어요. 대학 축제를 가보면 준비가 그렇게 열악할 때가 많거든요. 오케이.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예전에 서울여대일 거예요. 강당에서 노래를 하는데 정전이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당황하면 다칠 수가 있거든요. 위에서 내가 목소리로 생소리로 자 제가 피아노 치면서 노래를 해드릴 테니까 자리에 움직이지 마시고 레전드. 노래 들어주세요. 그리고 피아노 치면서 노래를 딱. 생으로. 그 노래 후반부 되니까 불이 들어오고. 와.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나 이런 거를 그렇게 크게 따지지 않아요. 주어진 상황에 맞게 무대를 해결하려고 했었죠. 그러면 이제 유튜브로 딱 터졌을 때 또래의 그 예전에 이제 뮤지션 음악 하셨던 분들도 많이 부러워하셨겠네요. 자극 받으셨을 것 같은데. 많이들 자극을 받았더라고요. 네. 자극받고 하고 싶어 해요. 얼마 전에는 한영애 누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 이나 씨. 얘기하세요. 유튜브에 관해서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누님, 그냥 하세요. 그냥 해. 그냥 저작권이고 뭐고 다 상관없어요. 그냥 알아서 뛰어가고 알아서 다 하니까 돈 벌 생각 아니라면 재밌게 하시면 돼요. 그냥 하세요. 나의 어떤 즐거움 또 나의 존재에 대한 내 음악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도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치가 있으니까 저는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하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권이나의 유튜브 개론. 너무 좋네요. 아니 하고 싶으신 게 또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예. 뭔가 새로운 거에 또 한번 도전을 해야 되겠다. 어떤 걸 도전할까 지금 고민을 한참 했었는데 자연스럽게 또 UV 이 친구들하고 방송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야, 니들 이제 밥이나 같이 먹자. 예, 형 연락 주세요.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서 밥 먹고 소주 한잔 하면서 형, 같이 하나 하시죠. 그래서 그래. 같이 하면 좋지. 근데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니들이 하라는 대로 할게. 그래서 이제 그 질검이라는 노래를 데모 버전이 왔어요. 네. 왔는데 야 진짜 내가 랩을 어떻게 한번 도전해 보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랩을. 그래서 그 랩 부분을 연습을 해서 노래하고 다 불러갖고 해서 보내줬어요. 근데 그랬더니 형
이거 형 솔로곡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는 오. 거예요. 야야 그거 아니고 내가 진짜 랩에 한번 도전해야겠다 생각을 해갖고 연습 겸 해서 느낌이 어떤지 보라고 보낸 거야. 그거 절대 그거 아니다. 아 괜찮다고. 형 랩 조금만 더 하시면 되겠어요. 오. 그래서 이제 아 랩을 한번 도전을 해야 되겠다. 오. 이제 더 나이 먹으면 그것도 못할 것 네. 같아서 이 정도 됐을 때 한번 해야 되겠다. 그것도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네. 랩에 도전할 겁니다. 뭐 외국으로 치면 링킨 파운가 뭐 그런 친구들이 그 음악은 완전 락인데 노래는 힙합하고 락이 접목돼 있는 누메탈이라고 하는데 그런 장르. 그런 걸 해보고 싶어요. 나중에 꼭 나오게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때 흰 씨가 피처링 한번 하면 되겠네요. 저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 그래? 네. 약속 꼭 지켜야 네. 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심 눈빛이에요 네. 여기. 이제 정말 스름대 기록을 위한 공식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아 예. 네. 뮤지션 권이나의 음악 대백과에 기록하고 싶은 한 줄이 있다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아 가장 오랫동안 데뷔 때 높이를 유지했던 가수. 이 인정이죠. 아. 너무 인정. 그래서 1차 목표가 70에 내 1집 앨범서부터 내가 불렀던 노래를 오리지널 기록 그대로 부르는 무대를 콘서트를 하는 거. 그게 지금 제 현재 갖고 있는 가장 가까이의 미래의 꿈이 그거예요. 한국 인디씬 1세대 홍대 인디씬의 상징 언니네 이발관 이석원님입니다. 저는 사실 기록되고 싶지는 않아요. 리스너들 사이에서는 입소문이 나는 계기가 됐고요. 그 결과 앨범 발매 당일날 교보문고에서는 이 음반을 구하기 위해서 줄을 섰다고 해요. 그 보도자를 쓴 게 저거든요. 사실 이제 이석원님의 데뷔 전 상황에 대해서는 알려진 이야기가 많이 없어요. 그냥 어떤 음악을 할 수밖에 없게끔 어떤 우연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저한테 벌어졌었어요. 오. 90년대 초반에 PC통신 음악동호회 활동을 했는데 당시에 밴드를 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언니네 이발관이란 밴드를 해. 그러니까 가상의 어떤 캐릭터를 만든 거죠.